안녕하세요. 지식에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바로 그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AI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진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경남메일에 실렸던 박경진 변호사님의 기고글 AI를 뚫고 이력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 들어볼 텐데요. 박경진 변호사님은 오스트랄리아 외국 변호사이시면서 IT랑 법률 분야에서 한 15년 정도 경력을 쌓으신 전문가세요. 현재는 법무법인 라온, 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그리고 NGO 단체인 지구촌 나눔운동,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자문위원, 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요, AI 시대의 채용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력서가 수많은 지원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띌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AI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정말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글쓰기에 좀 자신 없던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일 수 있는데, 박경진 변호사님 글에서는 이게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딱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AI 덕분에 이제 누구나 상당히 그럴듯한 서류를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박경진 변호사님은 그래서 이게 과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노력과 실력 중심의 공정한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울인 시간이나 노력, 그리고 실제 역량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믿음을 좀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AI가 실력의 차이를 좀 가려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뭐랄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제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어쩌면 중요한 자리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런 상황이 만약 발생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는 바로 이런 부작용 때문에 기업들이 AI가 작성한 걸로 좀 의심되는 서류들, 이걸 식별하고 걸러내기 위해서 AI 디텍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AI를 활용한 지원자를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예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현재로서는 기업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이해되는 대응 방식일 수는 있겠습니다. AI 디텍터라 기술 발전이 또 다른 어떤 기술적인 대응을 낳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 AI 디텍터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기업들이 서류 심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ATS, 지원자 추적 시스템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력서가 인사 담당자보다 이 시스템을 먼저 만날 확률이 높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ATS, 그러니까 Applicant Tracking System, 이건 기업들이 매일같이 접수되는 그 엄청난 양의 지원 서류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대기업이나 좀 인기 있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수백, 수천 건의 지원서가 막 몰리는데 인사 담당자가 이걸 전부 다 일일이 꼼꼼하게 읽어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ATS가 일종의 1차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미리 설정해둔 기준, 예를 들면 특정 자격증 유무라든지 경력 기간, 혹은 채용 공고에 명시된 핵심 역량 키워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력서를 자동으로 분류하고요. 때로는 점수까지 매겨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걸러내는 거죠. 즉, ATS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의 이력서를 검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첫 관문이네요. 이 기사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곳들이 이 ATS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준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ATS 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각 기업의 어떤 문화나 필요에 맞게 시스템을 다르게 운용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경진 변호사님의 글에 따르면 기업마다 사업 분야나 조직 문화, 채용 규모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ATS 활용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상용 솔루션을 도입해서 자사에 맞게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기도 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구글 같은 경우 과거에는 하이어바이 구글이라는 자체 ATS를 운영했었지만 지금은 종료했고요. 현재는 머신러닝 기반의 필터링과 스코어링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기업답게 계속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거죠. 야, 머신러닝까지 활용한다니 점점 더 똑똑해지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대규모 채용이 잦은 아마존은 자체 개발한 아마존 인터널 ATS를 사용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특히 대량의 지원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지원자가 이력서를 내면 시스템 안에 있는 인재 데이터베이스랑 자동으로 매칭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인터뷰 일정을 제안하는 기능까지 가졌다고 하니 정말 속도가 생명인 것 같죠? 와, 진짜 효율적이네요. 다른 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석세스팩터즈라는 유명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되 파워 BI나 다이내믹 365 같은 자사의 다른 비즈니스 툴이랑 통합을 해서 인재풀 관리라든지 면접관 피드백 같은 걸 자동화하는 데 좀 중점을 둔다고 하고요. 메타, 구 페이스북은 그린하우스라는 특히 미국 테크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내부 평가나 협업 피드백 기능을 아주 정교하게 구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 ATS랑 워크데이 리크루팅을 같이 쓰면서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만큼 관련 기술은 잘 공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중요성 강조. 이렇게 기업마다 사용하는 솔루션도 다르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이나 방식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종류의 ATS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해당 직무에서 어떤 키워드나 역량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좀 파악하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건 단순히 ATS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내 스펙만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ATS가 내 이력서를 어떻게 읽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사에서 짚어준 ATS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이력서들, 그 흔한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경진 변호사님 글에서는 크게 4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함정만 피하는 것만으로도 ATS 통과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연 키워드 매칭 실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TS는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에 명시된 직무 관련 핵심 키워드를 기준으로 이력서를 스캔하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마케터를 뽑는 공고에 SEO, 콘텐츠 마케팅, 데이터 분석,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키워드가 있다면 이 단어들이 이력서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아, 마치 그 검색 엔진 최적화, SEO처럼 이력서도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래서도 이걸 이력서 최적화, 리즘 SEO라고 부르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력서에 이런 핵심 키워드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 해도 ATS는 여러분을 해당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스템에 눈에 들지 못하는 거죠.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실수는 복잡한 디자인입니다. 요즘 개성을 살린다고 그래픽이나 표, 좀 특이한 글꼴, 복잡한 레이아웃 이런 걸 사용한 이력서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시각적으로는 돋보일 수 있지만 ATS는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오히려 너무 복잡한 디자인 요소는 ATS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ATS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텍스트 중심으로 명료하고 표준적인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오, 이건 좀 의외인데요. 눈에 띄려고 한 디자인이 오히려 둑이 될 수 있다니. 그렇죠. 세 번째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혹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비속어나 은어 아니면 너무 가볍거나 구어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이상을 줄 수 있으니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파일 형식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지원서 제출할 때 PDF나 DOCX 같은 특정 파일 형식을 요구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ATS가 특정 형식의 파일만 안정적으로 읽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 기업이 요구한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 JPG나 한글 파일 HWP 이런 걸로 제출하면 ATS가 파일을 아예 열지 못하거나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런 실수로 탈락하면 너무 억울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에 명시된 제출 파일 형식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불합격의 사유를 먼저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불합격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가지 실수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키워드 매칭 실패, 복잡한 디자인, 부적절한 언어, 파일 형식 오류. 특히 첫 번째로 꼽힌 이력서 최적화, 레주메 SEO, 그러니까 키워드 매칭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잘하려면 아무래도 지원하는 직무 내용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관련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이때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슬쩍 언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워낙 빠르게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추출하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기술서,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죠. 이걸 분석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거나 혹은 여러분의 경력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키워드를 좀 보강하는 데 분명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챗봇에게 특정 직무 기술서를 딱 보여주고 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랑 관련된 키워드 10개만 찾아줘라든지 아니면 내 경력 내용 중에서 이 직무와 관련된 키워드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해 볼 수 있겠죠. 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AI가 꽤 쓸만한 결과물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정보를 주느냐, 즉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AI는 결국 우리가 입력하는 명령어, 즉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결과물을 생성하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만약 단순히 이 직무에 맞는 이력서 초안 좀 써줘, 이렇게 너무 두루뭉술하고 일반적인 요청을 한다면 아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개성 없는 결과물만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냥 AI한테 턱 맡겨버리면 나만의 강점이나 스토리가 담기기 어렵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도 강조하듯이 AI를 활용해서 정말 효과적인 이력서를 만들고 싶다면 최적의 프롬프트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지원하는 직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만이 가진 고유한 경험,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강점들 이런 것들을 AI가 제대로 파악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이력서에 녹여낼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효과적인 질문과 정보를 담아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국 AI를 활용하되 AI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AI를 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는 그런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오늘 박경진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서 AI 시대의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AI가 글쓰기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정성 문제라든지 AI 디텍터와 같은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ATS라는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의 서류를 1차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AT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좀 엿보았고 ATS 통과를 가로막는 키워드 매칭 실패나 복잡한 디자인 같은 흔한 실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현명하게 활용해서 이력서를 최적화하는 레주메 SEO의 중요성과 그 전제 조건인 프롬프트의 중요성까지 짚어봤네요. 정말 실질적인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쭉 관통하는 핵심은 AI 시대라고 해서 이력서의 중요성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ATS라는 시스템을 통과하기 위한 이력서 최적화, 레주메 SEO의 중요성, 그리고 이걸 위해서 AI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박경진 변호사님의 글에서는 AI에게 좋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다음 글로 넘기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좀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AI가 추천하는 일반적인 키워드나 틀에 박힌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 남다른 경험,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들, 이런 것들을 AI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회사의 ATS와 인사 담당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반영하려면 과연 AI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프롬프트, 어떤 맥락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AI의 효율성을 빌리면서도 동시에 진정성과 차별성을 담아낸 나만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여러분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